수요일이죠. 자, 오늘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 32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 소주제는 독립운동에 숨어든 중국 공산당과 친중파입니다. 독립운동까지도 중국 공산당은 침투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게 동북공정이죠. 옛날에는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의 하나로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동북공정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 동북공정은 어디까지 퍼지느냐. 만주에 중국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를 신분 세탁을 해서 조선족 중국인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둔갑을 시켜서 역사 개조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중국 공산당음악가 정률성의 역사 공헌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조성 중이라는 지난 16일 자율보 보도 이후에 정을성 역사 공헌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중국 공산당으로 6.25 전쟁 당시 중공과 함께 한반도에 온 적을 독립운동의 위인으로 기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은 이런 말 합니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운운하면서, 이 변명입니다. 우호관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운운하면서 정률성 역사 공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강기정이가 운동권 출신인데 끝까지 이거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요. 광주 시민들의 언론의 여론의 항배도 우리가 눈여겨볼 점입니다. 광주가 대한민국과 같이 가느냐, 아니면 딴지를 걸고 자기 먼대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 말대로 가버리느냐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고비에 와 있습니다. 더 볼까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며 선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나라 좌익정권 시절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를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한 공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규식, 이회영, 신범도, 김자진, 신치호도 조선족이다. 윤동주, 윤봉길, 이봉참조차도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고, 대한민국 대표 독립운동가까지 역사 왜곡에 동원한 상태입니다. 정률성 등 조선족 중 공산당원은 독립가로 둔갑을 하고 있고, 조선족이 고로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익정권의 상당수가 독립운동 서훈으로 주소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조선족 중국인 공산주의자 정률성이 언제부터인가 독립운동가로 둔갑되었다. 1914년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태어난 정률성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본명은 정분입니다. 한때 전남 화순에서 자라게 되고 29년 전주신흥학교를 다니다가 1933년 자퇴하고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중국 공산당 계열의 조선혁명 간부에 입학을 합니다. 이후 이열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금은봉을 만나서 김율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937년 중국 공산당 본거지가 있던 연안에 도착했고 1939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택동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팔로원 행진곡을 작곡한 것도 이때입니다. 현재의 인민해방군 행진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북한에 들어간 그는 조선노동당 황해도 선전부장을 맡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뒤인 1950년 9월 중국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12월 중공군 소속으로 항미원조 명목으로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북한에 머물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1976년 그의 사후 등소평은 그를 혁명음악가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웅 반열에 올렸습니다. 정률성은 1948년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잘 세웠다는 명목으로 김일성에게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글을 두고 독립운동가로 추켜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추켜 세우는 근거는 뭔가? 그가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항일 비밀 공작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밀 공작을 했다는 건 그의 가족 주장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정일성을 독립운동가로 만들려는 노력은 문재인 정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이 있다며 정일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방중 직후 정률성에게 독립운동 서훈을 주는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정률성의 유족이 같은 해 12월 경기 남부보훈지청에 포상 신청을 했습니다. 보훈처가 독립운동자 서훈 심의에 착수하자 당시 청와대가 주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훈처 내부에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 6.25 전쟁 당시 통일을 방해한 중공군 소속으로 들어와 인민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던 자에게 독립유공자 칭호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발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국내 좌익들이 주장하는 그의 항일운동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결국 2018년 3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그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니, 항일운동했다는 게 뭐 흔적이 있어야지 주둔가지요. 흔적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률성 독립유공자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시진핑 방한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저지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김원봉 2019년에는 김원봉 독립유공자 만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꼭지. 중국 공산당 신규식 이회영, 홍범도, 김자진, 안창호, 신청은 조선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역사 공정기까지 갔습니다. 자, 봅시다. 과거 민주정부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이나 조선족 중국인에게도 건국 훈장을 추수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을 건국 훈장을 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이. 항일운동은 건국운동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무조건 항일운동만 한 게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자, 또한 정률성처럼 조선족 중국 공산당원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조선족 중국인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의해서, 역사 왜곡에 의해서, 역사 개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제 강의 그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먹방, 16인분 먹방 먹었다 하는 건 몇십만 명이 그걸 보고 달아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2021년 3월 세계일보 등 국내 언론은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박물관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천추의 조선족 혁명투쟁사 전시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길박물관은 일제시절 만주로 피신의 독립운동을 벌이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조선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멀쩡한 한국인들이 거기 만주의 피신가인데 조선족이라고 둔갑시킨 겁니다. 조선족이라는 거는 중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조선족이라고 하죠. 신규식, 이회영, 홍범도, 김자진, 안창호, 신채호 등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일지사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가한 유일한 조선족, 이혜영 등은 남만지역 조선족, 반일민족운동의 열람인 신흥학교 설립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대한의군정서, 김삼룡 장군의 소로군정사는 동북지역 조선족의 주요 반일 무장단체였다. 간민회는 조선족 자치단체, 서전서수군 동북지역 조선족 교육의 효시라는 식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정상리 전투의 주체도 조선족이었고 심지어 윤동주와 이육사 시인까지도 조선족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아일보가 조선족 포털, 중국 포털 바이두 등에서 우리나라 위인을 조선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 교수는 윤동주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꿔달라고 지속해서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바이두 측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시인 등의 국적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바이두 백과사전은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윤도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조차도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 교수에 따르면, 서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런 말이에요.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편입하려던 동북공정, 최근에는 한복, 김치, 심지어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까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문화공정에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독립운동가들까지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항일운동한 사람들까지 조선족으로 해서 역사 왜곡하는 동북공정이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꼭지입니다. 조선족이 독립운동가 후손인가? 일제시대 이전에 이주한 만주족 부역한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 대형 포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조선족이라고 주장할 때 국내에서 조선족 중국인이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거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조선족 중국인 대다수는 일제히 탄압이 있기 전에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 동북 삼성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국인 가운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조상이 중국 공산당이나 팔로군에서 근무했거나 일제가 건국한 난주국에 부역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조선족 중국인 이꼬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이상한 주장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주장에 이어서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이고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 한국인도 중국 소수민족이라는 주장까지 펴게 됩니다. 초안전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드는 주장이죠. 2014년 7월 시진핑은 방한기간 중에 서울대 강연에서 정률성을 한중 우호의 상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관계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내 좌익들이 말하는 한중관계 또한 이 시진핑의 인식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중국 공산당의 역사 공정 심각한 지경에 이루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역사 공정, 동북 공정, 중국 항일운동가들이 중국 조선적이었다. 조선적이었다는 건 중국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인 초안전의 한 파트로, 초안전의 한 부분으로 오퍼레이션 작동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 초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16인분 먹어치웠다는 먹방, 거기에 지금 막 미쳐가지고 올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